안녕하세요 여러분, TV러셀의 황서진입니다. 러셀님을 모신 이유가 있죠. 러셀님과 나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제가 조금 더 선배님이시죠. 선배님이고 좀 더 짧죠? 우리의 공통점은 첫 번째, 우리가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짧은 시간에 합격을 했다라는 수기를 유튜브에 이제 올리면서 많은 관심과 사랑과 질타와 여러 가지를 받았죠. 영상 올리신 거 3개월 만에 합격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영상을 언제 올리신 거죠? 2019년도에 올렸을 거예요. 제가 2017년 28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했거든요. 정확히 7월 10일 정도쯤에 공부를 시작을 해서 3개월 만에 저는 정확하게 합격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지 않았었냐? 저는 전공이 러시아과에 무역통상을 복수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전 직업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군인이었습니다. 전혀 법과는 상관이 없었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3개월 만에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수기를 올리고 나서 제가 욕을 진짜 엄청 먹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다음 그 035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베스트 글이 됐었는데 거기에 악플이 엄청 많았고, 네이버 카페에도 올렸는데 욕을 많이 먹었고, 유튜브에도 올린 다음에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욕을 하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마라, 사기꾼, 광고, 홍보, 말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제 모든 걸 걸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 정확히 딱 3개월 걸렸습니다. 팀장님은요? 총 4개월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비전공자고 저는 국어교육을 전공을 했고, 다만 하나가 다르면 저는 임용고시를 준비했었어요. 제가 국어교육과 나왔다 보니까. 비교하자면 그 절대평가인 공인중개사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좀 더 높은 국가고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거기서 3번이나 낙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3년을 수험생으로 살았던, 노량진에서도 하숙을 했어요. 제가 10시간, 12시간, 15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거는 저는 자신은 있었어요. 공부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도 하나 고백을 하자면, 저는 법 관련된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군대에 있으면서 외국 승무원을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엉덩이 깔고 앉아서 공부하는 버릇이 좀 있었고, 대학생 때도 제가 수석 졸업을 했거든요. 그때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오직 엉덩이 깔고 앉아서 공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공인중개사 딱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도 대략 비슷하더라고요, 공부법이. 그래서 공부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는다면 어떤 걸까요? 지금 몇 번 떨어지신 분들이나 이번 영상을 보신 분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꼭 공인중개사 따야지 하는 그 활활 불타오르는 의욕 있죠?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핵심은요, 끈기와 지속성이거든요. 끈기라는 게 내가 100의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50에서 60, 70 그 정도의 노력을 하면서 그게 꾸준히 이어졌으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끈기를 갖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면서 결국 하는 말이 뭐다? 아, 역시 시험 어려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합격해야지라는 마음만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게 저는 더 좋은 결과물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합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과한 욕심을 안 부리는 거. 이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절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남들이 맞추는 거를 내가 맞추면 돼요. 근데 절대평가 시험은 남들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과목당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공부를 하고 꾸준하게 지속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결국 지금 우리는 절대평가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100점짜리 시험 100점을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80점 또는 70점만 맞으면 합격한다는 걸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걸 꾸준하게만 유지하면 우리는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실력이 퍽이나 좋겠다, 아는 것도 없어가지고 공인중개사 되는 게 뭔 자랑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중개와 성적은 엄연히 별개이기 때문에 그런 압박감도 저는 절대로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는 과목별로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목표치를 다 다르게 했어요. 1년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적정선의 어떤 목표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시험 치면서도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게요, 시청자분들한테 긴장하지 말라면서 본인이 이거 찍고 있으면 왜 이렇게 긴장해요? 제가 원래 약간 입술이 좀 바르르 떨려요. 저희가 어쨌든 컨텐츠를 둘 다 올렸는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공부법이고요. 교재 추천, 강사님 추천, 학원 가야 돼요, 인강 가야 돼요, 독학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팀장님께서는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셨어요? 학원 가야 돼요, 인강 들어야 돼요? 이거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학원을 갈까 인강을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딱 하나입니다. 학원보다는 저는 인강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학원을 가잖아요. 그럼 내가 이동 시간
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동 시간을 솔직히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싶고요. 그 시간 아껴서 저는 인강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인강 들었을 때 인강 듣다 막 졸거나 난 집중이 안 돼. 그분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공부를 아직 자세가 안 돼 있다고 밖에 저는 볼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이라는데 그거 하나 내가 통제를 못한다? 그럼 합격을 바란다? 잘못된 생각이라 생각하고요. 그래도 난 자신 없다. 그러면 그냥 학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한 일부 2달 정도는 회사도 다녔어요. 시간이 정말 없었기 때문에 새벽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인강을 쪼개가지고 들어야 됐고, 그리고 인강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 배속을 할 수가 있어.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인강이 진짜 효율적이다. 인강은 확실한 내가 의지가 있어야 된다. 준비되셨죠, 여러분? 준비된 자들만 하시는 걸 좋고요. 현강의 또 단점이 하나가 뭐냐면 내가 순간 졸거나 집중도가 깨지잖아요. 그럼 아까 그 교수님이 맞아. 했던 말을 놓치게 되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시간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난 무조건 현강을 가야겠다 하면 현강을 추천하지만 내가 지금 우리가 했던 말들이 내가 왠지 조금이라도 부합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인강을 전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강문강을 들어야 될까요? 뭐 에듀윌을 들어야 될까요? 해커스를 들어야 될까라고 하는데요. 홈페이지에 가보면 무료 강의가 있어요. 들어보면서 이 사람 거 들을 만한데 라는 게 많은 출판사, 학원을 들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딱 인강 선생님 선택할 때 035 들어가서 그 전 연도 합격 수기들을 쭉 봤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타입이 아니어서 방문각이랑 에듀윌 제일 많이 언급된 교수님들 샘플 강의를 들었고, 개인적으로 방문각 쪽이 좀 더 좋았고, 방문각이 내가 이렇게 장바구니에 그걸 넣어놨었거든요. 전화가 와서 좀 할인을 더 해주겠대요. 진짜요? 네, 그렇게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방문각 해야지 하고 방문각을 사실 한 거였어요. 특히 저는 중요한 게 이분의 성격이 나랑 좀 맞아야 돼요. 진짜? 이게 공부를 가르치시는 분도 스타일이 있고 내가 공부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해도 되나? 약간 저는 중개사법 신정환 교수님 거 들었거든요. 고득점으로 합격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분으로. 그분이 약간 로봇처럼 말해요. 약간 정말 천자문 외우듯이 이렇게 강의를 하세요. 듣는 데는 되게 좀 어려웠었어요. 중간에 바꾸면서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그치. 끝까지 갔어. 초기에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인강 교수님을 잘 고른다고 무조건 합격을 하는 건 또 아니에요. 맞아. 약간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강만 봐요. 근데 여러분, 인강을 본다는 건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강을 본 다음에 내가 생각을 정리하고 내 거를 습득을 해야 그게 공부인 거지, 합격을 많이 배출하시는 교수님 걸 들어도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불합격하니까요. 교수님도 중요하지만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아주 필요하다는 거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추천을 하자면 저는 방문각에서 딱 3분 추천해 줄 수 있어요. 부동산계로는 저는 김백준 교수님 잡을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요. 강의를 되게 쉽게 알려주시고 맞아요. 교재 만들어 주시잖아요. 생각보다 그게 상당히 편해요, 보기가. 세법을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정석진 교수님 거 상당히 잘 가르쳐줘요. 저는 세법 너무 쉽게 배워가지고 그분한테 그분 추천드리고, 마지막 공법은 최성진 교수님 있거든요. 이 3분 저는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도 3분 추천드릴게요. 부동산학 개론은 김백중 선생님,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민법 김덕수 쌤 진짜 너무 잘 가르치시거든요. 네. 법을 처음 접하는 일반인들이 정말 쉽게 법을 배우고, 중요한 거는 그 김덕수 선생님은 어떻게 푸는지를 알려줘. 모든 과목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김덕수 선생님 진짜 좋았고, 세 번째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 2차 시험에서는 공법 이상국 교수님. 왜냐면 공법이 진짜 저는 너무 힘들었던 과목인데 이렇게 그림책으로, 이렇게 그림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법을 그 두꺼운 거를 이렇게 얇은 기본서 요약집으로 해요. 네. 계속 쌓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상공 교수님이랑 같이 하면서 되게 재밌었고, 이 암기 코드가 있거든요. 불러도 돼요, 노래? 해보세요. 뭐였지? 죄송해요. 너무 오래됐어. 55 6657 9887 7. 공법이 좀 어려웠는데 공법은 내가 볼 때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보세요. 우리가 공법 책을 보면 실제 책은 두께가 요만하죠. 근데 이거 요약분이 이거의 한 10분의 1로 줄어들죠.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엑기스가 이거라는 거지. 그렇죠. 교수님들도 알아요. 이 공법 두꺼운 책은 100점짜리를 위한 책이고요. 이건요, 한 던에 80점만 맞아도 땡큐다. 맞아요. 70점만 맞아도 땡큐니까 그냥 이거라도 해라. 그럼 이 공부만 해도 70점은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확실히 공부량이 줄어들으니까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겠죠. 100점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항상 70점, 80점을 위한 공부라는 거를 명심하시길 또 당부드립니다. 교재들이 보면 다 이렇게 얇아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우리 팀장님은